오늘의 강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경매 절차 네 번째 시간으로 배당 요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는 왜 한다고 했나요?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배당이 목적인 경매 집행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받을 돈이 있어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그 언제가 배당 요구의 종기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해야 하는 종기를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 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 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당 요구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배당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배당 요구 접수는 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배당은 채권자의 문제이며 채권자가 배당을 받던 말던 입찰자인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 요구한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여 입찰에 참여했다가 배당을 못 받는 관계로 인수금액이 발생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해 예를 들어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선순위 임차인 내용을 모르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우선은 선순위 임차인은 순위가 빨라 가장 먼저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며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경매 물건 중 시세 3억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1억에 전세를 사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2억 5천에 사려고 합니다. 이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여러분은 매수 희망 금액인 2억 5천을 적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는 했으나 배당 요구의 종기 이후에 배당 요구를 했기에 배당에서 제외되어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1억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시세 3억의 아파트를 낙찰금 2억 5천과 인수보증금 1억을 더해 3억 5천에 산 꼴이 됩니다.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요구가 배당 요구의 종기 안에 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전 예를 조금 더 살펴보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1억을 물어줘야 하는 이 아파트는 나쁜 물건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 희망가가 2억 5천이라면 물어줄 1억을 뺀 1억 5천에 낙찰 받으시면 됩니다. 경매의 배당에서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당연 배당권자라고 합니다. 당연 배당권자는 어떤 채권자일까요? 당연 배당권자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당연 배당권자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채권자들입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전부터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들로, 즉 담보권자, 임차권 등기자,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등입니다. 이 당연 배당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는 모두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임차인의 배당 요구는 조금 복잡합니다. 이는 전세권 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 경매 신청인은 경매가 배당을 목적으로 하므로 경매 신청 자체가 배당 요구입니다. 배당 요구의 철회는 가능할까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 요구의 철회에 따라 낙찰자의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배당 요구의 종기 전에 철회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고수는 없습니다.